여러분 안녕하세요, 노창입니다. 9월 17일 출근길입니다. 오늘은 출근하기 전에 제 동네 개인 사무실에서 한 1시간 정도 새 책의 교정을 보다가 나왔는데요. 책이 아마 9월 말 정도에 나올 예정이라 가지고 지금 표지도 결정됐고 교정을 지금 마지막 교정처럼 이렇게 보고 있는데, 많이 교정을 할 때는 5-6번 하기도 하는데 이번에 지금 3번째인데 느낌상 이번 마지막 교정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저번에 좀 꼼꼼하게 봤거든요. 오늘은 뭐 지금 6시 조금 안 됐는데, 지금 출근한다는 게 뭐 일찍 일어나서 출근한다 이런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오늘은 왜냐, 한숨도 못 잤기 때문이죠. 사람이 이렇게 피곤해서 못 자는 경우도 있고, 공부하다가 못 자는 경우도 있고, 뭐 어떤 분들은, 전 술을 안 마시지만 어떤 분들은 술 마시다가 저녁 때 술 먹기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날 아침에 편의점에서까지 계속 낮까지 먹잖아요. 그런 사람들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거의 그 외계인 같은 분들인데, 저는 어제 화가 나서 못 잤습니다. 저 약간 화가 나면 계속 이제 생각을 하다가 그 점점 화가 커지는 성격이라 가지고 어제 화나서 잠을 못 잤고, 이제 과거에 제가 화났을 때랑 요즘 화났을 때의 차이점을 얘기한다면, 예전에는 몸이 상할 정도로 화가 나가지고 결국은 그 분노를 폭발시켰어야 되는데, 지금은 그 분노를 폭발시키지는 않고 잘 녹여가지고 싸가지고 어디다가 처박아 버리는 그런 능력이 생겼는데, 그래도 화가 난다는 그 원천적인 그런 내용은 바뀌지 않기 때문에 잠이 안 오는 거는 똑같아요. 그 잠을 못 자면서 계속 화를 낸다기보다 왜일까를 생각하면서 이제 의구심을 갖죠. 신답철교 앞인데 지금 기차가 지나갑니다. 뭔가 좋은 일이 있을 거라는 혼자만의 마인드 컨트롤을 하면서, 마인드 컨트롤이지 실제 좋은 일은 안 생깁니다. 어쨌거나 화가 나가지고 밤에 잠을 못 잤고, 그 얘기를 잠깐 해보려고 합니다. 썰만 2분 30초째. 우리가 부동산 영업을 하는 사람이라, 제가 중개 영업을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 뭔가 정형적으로 딱 틀에 맞춰가지고 1 더하기 1은 2다 딱 이렇게 안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고, 결국 부동산을 파는 것이 아니라 인간관계 안에서 사람과의 어떤 신뢰를 사고 파는 직업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가끔가다 그 신뢰를 깨거나 뭔가 이건 아주 내로남불 같은 그런 얘기인데, 신뢰를 깨거나 뭔가 그 경쟁을 하더라도 내 위주로 그렇게 돌아가면은 그래도 미안하더라도 화는 들라는데, 뭔가 이해 안 되는 일이 발생하거나 타인에 의해서 골 때린 일이 발생하거나 그러면, 그거는 예전 같으면 화가 나는데 요즘 같으면 약간 공포심을 느껴요. 왜 공포심을 느끼냐면, 저 뭐지? 뭐야? 이렇게 생각이 들기 때문에 되게 비정상적인 그 상황을 마주쳤을 때는 이제는 공포심을 느낍니다. 왜냐면 접하기 싫은, 똑같은 2025년을 살아가는데 정상적 인간이라고 보이는 사람의 틀에서 벗어난 사람을 만나게 될 때는 오늘이 저 사람을 만나는 마지막 날이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만나고 싶지 않은 거죠. 왜냐면 얼마나 이 짧게 남은 인생에서 이상한 사람까지 상대를 해야 됩니까? 그래서 어제는 제가 몇 시간을 생각을 해도 그거 이상하네, 이상한 사람이네, 뭐지 저건, 이해 안 되는 그런 일들이 막 생기는 거예요. 뭐라고 이상함을 표현을 해야 될지. 가끔가다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상업용 부동산을 전문적으로 하니까, 제가 예를 들어 신사동에 있는 주택 매매를 받았다든지 그러면 제가 그 집을 잘하지는 못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집중할 수 없고, 물론 팔려고 하면 팔 수는 있겠지만 다른 일 하는 것보다 효과가 떨어지겠죠. 그리고 그 동네에서 그 집을 파는데 전문화되어 있는 분들을 제가 이기긴 힘드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제
삼촌이 있다 칩시다. 상황상 실제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상황상 진짜 제 삼촌이 대치동에 사세요. 그러면 대치동에 사는 제 삼촌이 주택에 사시는데 그 주택을 이제 매매하기 위해서 저한테 물어본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창희야, 지금 이 삼촌 집이, 작은아버지 집이 이제 애들도 다 커가지고 작은엄마랑 살기에는 집이 너무 크니까 좀 작은 아파트로 옮기고 나머지 돈 가지고 꼬마 빌딩을 사던지 뭐 이렇게 하고 싶은데 집을 좀 팔아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제가 이제 제 아는 커뮤니티나 뭐 친하진 않더라도 이 집을 팔만한 사람들이 있겠구나 하는 어떤 단톡방이나 어떤 블로그나 이런 곳에다가 제가 이제 글을 올렸다고 쳐보세요. 여러분, 대치동에 저희 작은아버지가 살고 계시는 집을 개인적으로 제가 의뢰를 받았는데, 제가 제 작은아버지 집이라고 하지만 저는 빌딩을 위주로 거래하는 사람이니까 저는 이 집을 잘 파실 수 있는 대치동 부동산이나 강남에 있는 부동산, 고급 주택을 하시는 부동산이 계시면 제가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제가 저희 작은아버지를 소개해 드릴게요, 이렇게 글을 올려놨다고 칩시다. 그럼 여기에서 부동산 업자의 마인드로만 생각을 한다고 하면 저 사람이 중개사인데 자기 작은아버지 집을 의뢰를 받았는데 지가 팔지 못하니까 나랑 공동 중개를 하자는 건가? 아니면 나한테 손님을 넘겨주겠다는 건가? 일부 쉐어를 받고 나한테 주겠다는 건가? 뭐 다양한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정답이 없잖아요. 물론 저의 속마음은 저희 작은아버지 집이니까 제가 돈을 한 푼도 못 벌더라도 그냥 작은아버지 집이 좋은 조건에 빨리 팔리면 되는 거예요, 저는. 자, 그러면 제 속마음을 모르고 있으니까 그 글을 보신 분은 저한테 연락을 하셔가지고 글 봤는데 그 집을 진짜 작은아버지 집이면 제가 열심히 팔아볼 테니까 저한테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러면서 쉐어는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뭐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저희 작은아버지 집을 좋은 조건에 빨리 팔아만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냥 사장님께서 그냥 전적으로 다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그냥 소개를 그냥 해드리는 거고 제가 돈을 취하는 건 없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정상적인 사고가 아니라 정상적 사고의 틀에서 벗어나가지고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거기,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제가 분명히 대치동의 단독주택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제가 써 올린 글에서 뭔가 추적하듯이 단초를 막 찾아내서 대치동에 주택이 있는 동네는 거기가 빤한데, 이런 거를 이제 추려 가지고 제가 올린 그 글의 단어 중에서 무슨 탐정처럼 저 집 중에 하나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딱 해가지고, 왜냐면 제가 거기다 그렇게 써놨을 수 있잖아요. 대치동 주택가 초입에 세븐일레븐이 있는 건물의 옆집이라든지 개나리 담장이 예쁜 집이라든지 이렇게 단초를 해놨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걸 보고 그 집을 그냥 찾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찾아가가지고 그 벨을 누릅니다. 띵동 띵동. 그 벨을 누르면 그 집주인이 이제 나오겠죠. 집주인이 딱 나왔을 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노창희 씨 삼촌인가요? 라든지. 그나마 다행이야. 근데 그게 아니라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집 내놓으셨나요? 그럼 그 집주인은, 저희 삼촌은 저한테 내놓기도 했지만 때마침 동네 부동산이 찾아왔으니까 네, 집 내놨는데요 라고 얘기하면서 저 미안하다고 그 집 안 보여주고 그러지는 않는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집을 딱 보여주겠죠. 근데 또 거래가 되면 다행인데 거래가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헤어지고 나서 집 다 보여주고 헤어지고 나서 저희 작은아버지가 저랑 이제 통화를 하다가, 창희야, 오늘 그 동네 부동산 한 군데가 우리 집 보고 갔는데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해서 저는 이제 그 집을 좀 더 잘 거래시켜주기 위한 그런 마음으로 예, 작은아버지, 그 부동산은 이름이 뭐든가요? 이렇게 딱 물어봤을 때
제가 너무 잘 아는, 제가 어저께 기억도 생생한 그 블로그나 단톡에다가 올렸던 그 블로그 친구거나 단톡 안에 멤버로 들어있는 사람인 경우, 이런 경우에는 화가 안 날까요? 아니, 이 사람이 굳이 나한테 얘기해도 내가 손님을 그냥 다 넘겨줄 텐데 굳이 왜 직접 찾아가 가지고 이런 분란을 일으키고, 경우에 따라 가지고 그냥 잘 보고 나오면은 그나마 다행인데, 거기서 집을 보여주는 과정이나 상담하는 과정에서 기분 나쁘게 할 수도 있잖아요. 뭐 저희 작은아버지가 집을 뭐 50억에 팔고 싶어 하는데 갑자기 에이 그 예전에 이거 뭐 30년 전에 거의 거저 사셨을 텐데, 아이 그냥 뭐 집 요즘 안 팔리니까 그냥 손님 제가 붙여드리면 그 손님이 원하는 대로 그냥 파세요라든지, 그 수용할 수 없거나 화를 유발하는 그런 행동을 했을 수도 있잖아요. 이런 비슷한 일이 어제 저한테 있었었고 저는 용납할 수가 없고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용납할 수 없다기보다 그냥 이런 거죠. 그냥 헛웃음이 나면서 아유, 사람을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대치동에 부동산 100명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랑 마음을 터놓고 얘기하고 쿵하면 호박 떨어지는 소리인지 아는 정말 잘하는 대치동 부동산 1명이나 2명을 아는 것이 더 소중한 인간관계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아, 사람이란, 인두껍이란, 이런 생각을 제가 다시 한번 해봅니다. 이 인생 살다 보면 굳이 할 필요가 없는 짓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최근 들어가지고 좀 저한테 발생하는 그런, 제가 사람을 많이 만나가지고 이것도 확률 게임인지 모르겠는데, 많은 사람을 만나는 직업이다 보니까 좋은 사람만 만나질 못하고 중간중간에 가끔가다 뭐 인생 사는데 재미를 느끼라고 부처님께서 저를 인생에 이런 그 삶 속에 넣어놨는지는 모르겠지만, 새로운 사람을 계속 자주 만나는 그런 직업이다 보니까 재밌는 거는 그 사이사이 틈틈이 무슨 책갈피처럼 이상한 사람들이 꼭 껴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이상한 사람들이 화를 유발시키는 경우도 있지만, 요즘 같은 경우에는 약간 화는 안 나고 그냥 되게 재밌네, 뭐하는 인간이야 세상, 아휴 오마이갓 아직도 이런 인간이 있다니, 얘는 왜 이렇게 사는 거야, 이런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그렇게 화나 있진 않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냥 느낌상 이 영상에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긁어부스럼, 굳이 할 필요가 없는 짓을 할 필요가 없다. 소통부재, 그냥 남한테 물어보면 다 해결될 거를 지가 지 알아서 판단해가지고 지 맘대로 사고를 치고 그 가끔가다 그 사고 친 게 수습이 안 돼가지고 도망간다든지, 아까 말씀드린 그런 대치동의 사례처럼 어제 저한테 발생했던 그런 일이, 제가 누군지 밝히지 않으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지만, 누군지 밝히려고 맘만 먹으면 오늘 그냥 2-3시간 회사에 가가지고 제가 어제 일어났던 일과 관련된 사람들을 안팎으로 확인하면 얼마든지 제가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 확인할 시간에 그냥 제가 커피 한 잔 마시는 게 제 인생에 도움이 되죠. 왜냐? 어차피 그 사람 안 변해요. 그래서 제가 그 사람이 저한테 이 영상을 보시고라도 그게 전데 미안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일하지 마세요. 그냥 그러고 넘어갈 수 있는 건데, 그렇게 넘어가지 않는 상태로 시간이 흘러가지고 이 세상에 비밀이 없어요. 언젠가 그게 그 사람이었어? 이렇게 딱 밝혀지는 날이 옵니다. 그렇게 되면 사지절단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 인간관계에 있어가지고 그렇게 설익은 행동, 사고치고 도망가는 행동, 그리고 자기 맘대로 판단해가지고 맘대로 뭔가 저질러 버리는 것들, 이런 것들은 안 하시는 게 좋지 않은가. 그냥 딱 물어보면 좋잖아요. 그 대치동 작은아버지가 진짜 친작은아버지란 얘기예요? 그 제가 진행해도 돼요? 수수료 제가 얼마 나눠드리면 돼요? 안 나눠주셔도 된다고요? 제가 더 열심히 할게요. 그 얼마나 그 아름다운 풍경이에요. 그걸 굳이 그냥 찾아가서 띵동 해가지고, 노창희 씨 작은아버지 되십니까? 그게 뭐 하는 짓이에요 그게. 그 작은아버지가 그 사람이랑 친하겠어요? 작은아버지가 저랑 친하겠어요? 그렇게 어떤 이상한 사람이 찾아왔더라,
이렇게 작은아버지가 저한테 얘기해주지 않겠습니까? 답답함을 영상에서 한번 이렇게 이야기해봤고요. 답답함이라기보다 불쌍해요. 아, 그거 왜 아직도 그렇게 살고 있는지. 지금 콩고 민주공화국입니까 우리나라가? 그거 아직 개화되지 않은 그런 정신 상태로 어떻게 인생을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을지로에 다 왔습니다.